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 오늘은 11월 23일이에요. 일요일이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찬 내용을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공매도 관련해서 좀 문의를 주셨었거든요. 공매도에 대한 기준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기간별 공매도 순위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5위에 랭크되어 있죠. 이거 좀 기간을 늘려보잖아요. 그러면 11월 달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요,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공매도 너무 많은데? 최근에 주가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 공매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요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도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요거 꼭 알아두시고,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 공매도가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자, 영상 집중해 주시고, 금요일날 미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삼성전자가 내려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 어떤 매출이 안 좋아진다라거나 혹은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죠. 미국의 거시적인 관점, 첫 번째 AI 거품론. 요거는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서 일부 좀 해소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것도 다른 얘기하면서도 주가를, 증시를 끄집어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이게 계속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되든 동결이 되든 어찌됐건 빨리 결정이 나야 다시 한번 방향성이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도 되게 웃겼어요. 목요일 날에는 급락을 하다가 금요일장에는 다시 급등을 하죠. 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 같아요. 그래도 삼성전자 언제 다시 오르는데 라는 부분인데, 오늘 요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안내 드려 볼게요. 감히 제가 예측을 해보겠는데 12월 달 어떤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거다. 제가 그 이유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건 있죠? 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최근에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댓글창에는 우리 모두 힘낼 수 있도록, 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매도,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일단 명확하게 잡아드릴게요.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면 이때 요게 중요해요. 매매 비중. 삼성전자의 공매도 매매 비중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도 보세요. 이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비중이 몇 프로죠? 3.6%네요. 3.6%. 이렇게 두 번이 나왔는데 이게 높은 걸까요? 살짝 의심은 해볼 만한 그런 비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한 3, 4% 이상? 계속해서 연속되게 찍히면은 한 5일 이상? 이렇게 나온다라면 그때는 실제로 공매도가 실제로 개입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매매 비중이 100% 중에 3% 미칩니다. 심지어 1% 안 되는 것도 많고 대부분 2% 언더예요. 이거는 어떤 공매도가 실제로 작용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자,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요 구간이죠. 최근에 실제로 10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 대차 잔고가 늘어나긴 했어요. 대차 잔고, 이게 뭐를 뜻하는 거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식을 빌려놓은 거예요. 대차 잔고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매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빌려놓고 준비를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빌리자마자 바로 공매도 때릴 수 있죠. 하지만 현재 매매 비중으로 봤을 땐 실질적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어나진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삼성전자의 공매도 세력이 크게 개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실제로 잔고가 늘어났던 요 일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0월 13일, 10월 14일, 15일, 요 이틀 동안 꽤 크게 좀 늘어났죠, 그래프상. 자, 13일의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자 13일. 자, 요 날이 13일인데 그 다음날 이틀 동안 대차 잔고가 늘어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었죠.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하나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맡고 있는 회사죠. 얘 매매 비중 보세요. 딱 봐도 공매도 매매 비중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공매도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얘 이때 보면요, 요 날이 11월 5일이에요. 저가가 마이너스 15%까지 찍힌 날이거든요. 이날에 무슨 날이 있었냐? 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어닝 쇼크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어쨌든 적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이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왔고, 이날 11월 5일이죠. 공매도 매매 비중을 봐보세요. 10%가 넘죠. 이게 공매도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보세요. 5% 이상 처음 찍히자마자 사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찍혔죠. 5% 이상, 8%, 6%, 5%, 9%. 이 뒤에는 11%, 11%, 19%. 기준점을 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5% 이상, 매매 비중이 5% 이상, 4일 이상 찍혔다. 이거는 실제로 개입한 게 맞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근데 한 2%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또 이때도 하락한 거 보이시죠? 7월 30일이에요. 요때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날이에요. 7월 30일 매매 비중이 11.92%. 그 뒤에도 12%, 13%, 16%. 강하게 공매도가 들어오죠. 매매 비중이 10%가 넘어가면 진짜 세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죠. 자, 이때는 진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적자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왔죠. 이럴 때 대차장구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하나솔루션 대차장구 그래프인데요. 자, 아까 7월 30일 날에 급락이 나왔죠. 근데 공매도 대차장구 보세요. 자, 이날이 7월 29일, 7월 30일. 이날에 급락이 나왔죠. 자, 어닝 쇼크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공매도 쳐야겠다 마음 먹고 대차장구 수량을 늘립니다. 자, 실제로 1000만 주 언더였는데 거의 2000만 주 가까이 늘어나죠. 거의 더블이 됩니다. 이런 거를 공매도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봐주시면 되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기간별 공매도 순위 요것만 보시고 삼성전자 5위네, 야 공매도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1등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얘 900만 주, 200만 주, 800만 주잖아요. 얘는 4천만 주예요. 자,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량이 많아 보이는 거죠. 근데 실상은 아니다. 실제 11월 21일 요 날만 보더라도 매매 비중은 1%도 안 돼요. 나머지 보세요. 얘는 거의 7%, 18%, 두산도 거의 5%, 17%, 13% 정도 되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삼성은 공매도 걱정 하지 마셔라. 쉽죠?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셔야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준점을 알고 계시면 공매도 의심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올라갈 건데 이 언제부터 올라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부터 올라가는지에 대한 저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동결이 되냐 인하는 아니냐 요거죠. 이게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이것도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내용이죠. 폴리마켓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동결에 대한 부분이 매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요일이라서 이게 좀 수량이 바뀌었는데 목요일에서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로 넘어가는 일자가 변동폭이 거의 30% 단위로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는 30% 근처까지 내려갔었죠. 언제? 목요일날 어떤 바람이 있었죠? 요 얘기가 있었죠. 연준 리사쿡이라는 이사가 고평가 자산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증시가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요 한마디에 목요일날 미국 나스닥이 폭락을 했죠. 전날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한마디에 나락을 갔습니다. 근데 금요일날에는 이 말이 나왔어요. 자, 뉴욕 증시에 등장한 연준 2인자. 이 사람이 뉴욕 연은 총재예요. 실질적으로 FOMC에서 2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자, 연준 이사회, FOMC 이사회는요, 총 7명이 투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순환 로테이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지역별 연은 총재 4명이 있고요. 거기에 이 뉴욕 연은 총재, 이 사람도 늘 고정입니다. 이 사람도 매번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투표권이 매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인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실질적인 2인자가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요일날 나스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죠. 이게 목요일날 온도랑 금요일날 온도가 완전 달라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걸 우리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결정이 되는 게 언제죠? 요 날이죠.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1일 목요일 새벽 3시예요. 요 날에 결국 금리 인하를 할 건지 동결할 건지 판단을 할 거예요. 자, 이 날이 지나야 어쨌든 우리나라의 증시 방향성이 확실하게 좀 다시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12월 11일 목요일이에요. 둘째 주 목요일이면 이거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FOMC 회의가 있는 날과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쓴 게
결국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와야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상방으로 틀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파생 상품 흐름 자체도요.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외국인 포지션이 어찌됐건 매도 포지션에 다 가깝습니다. 매도 포지션, 즉 하방에 베팅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콜옵션. 콜옵션은 상방에 베팅하는 거죠. 결국 얘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 상방에 베팅한다고 볼 수 있는데 뭐가 됐든 외국인도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상방은 아니라는 얘기죠. 풋옵션. 풋옵션을 산다라는 건 하방에 베팅하는 거죠. 근데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의 지금 파생 포지션은 하방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역시도 계속해서 하방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차트만 보시면 진짜 이거 하방 추세로 접어들었잖아요. 진짜 끝난 것 같죠, 이렇게? 근데 아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는요, 4분기에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급이 나올 거예요. 근데 4분기 매출 언제 발표하죠? 일단 1월 달은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2월 초중순이 될 텐데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방향성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파생 상품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정해지고 그 다음에 재료가 바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제가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얼토당토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이유가 나온 그런 근본적인 이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6월 달부터 거의 원웨이로 올라왔었고 이런 과매수 구간,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인 구간도 잠시 쉬어졌다 올라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2달 동안 이 삼성전자가 사실 견인을 해줬죠. 이 2달 동안에도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이런 과매수 구간 보이시죠? 과열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쉬어가는 구간이 지금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내용으로 지금 나왔던 거다. 그런데 이 기간이 제가 예상컨대 FOMC가 회의가 있는 이날까지는 불확실성이 유지가 될 거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다만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선물 옵션 파생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되면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는 그런 모멘텀으로 실적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은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주가 하락한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11일을 기점으로 12월 11일을 기점으로 방향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기간 동안 추가 매도 타점이 제가 좀 판단이 된다라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본다라면 60일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요. 대략 한 85,000원 라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중 못 실으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죠. 왜? 어차피 주가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히 말하는데 99%라고 얘기할게요. 1%는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좋아요. 삼성전자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단 12월 11일까지는 대략 한 2주, 20일이 좀 넘는 기간이 좀 남았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 어떤 중단기 관점의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단타 위주의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중에서도 약간 테마성 종목이 지금 장세에는 오히려 잘 먹히죠. 실제로 이 SPG라는 종목도 시원하게 갔어요. 단타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였죠. 역사적 시효과를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뉴스도 나왔어요. 뉴스도 나오고 프로그램 수급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실제로 이 금요일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요 SPG를 추천해드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거든요. 종목명 SPG 매수가는 45,000원 돌파 시 매도는 5% 자율매도 해보자. 지금은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게 중요하죠. 왜 진입을 했는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것 같았고 근데 이게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락장의 경우에는 소형주 위주의 테마성 종목이 오히려 잘 먹힌다 라는 저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타 하시는 분들도 이거 집중해 주세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구간 이때는요 시장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 종목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돌파할지 안 할지를 보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가 대략 44,900원 부근이었는데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면 더 큰 시세가 나오겠죠. 왜?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는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모두 다 지켜보고 있다가 돌파를 하자마자 거래량이 빵빵 터지죠. 자, 이런 시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구간에서 단타하는 거예요. 자, 그 구간이 바로 여기였죠. 정확하게 45,000원이 핸드피겨를 돌파하는 이 순간, 이때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고, 대략 한 6% 구간에서 한 17%까지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5% 안쪽으로 끊어서 수익을 좀 챙겨 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단타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같이 좀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단타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삼성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뒤에 단타라고 남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요 SPG 안내드린 것처럼 단기 매매,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한번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종목만 안내드리면 공부가 안 되세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단기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요소를 꼭 보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중장기도 중요한데, 첫 번째 차트. 단타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가 뭔지,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죠. 요거예요.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는 요 순간, 요때 대량으로 거래가 터지죠. 첫 번째가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수급. 얘는 완벽한 스몰캡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매수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즉 외국인 수급이고요. 프로그램이 주포 역할을 해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급도 좋은 편이었죠. 네 번째, 재료. 결국 모멘텀인데 얘는 이틀 전에 뉴스가 나왔죠. 실제로 삼성하고요, LG 쪽에 로봇 관련 감속기를 납품하고 MOU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걸로 인해서 요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떨어져 맞죠? 떨어져 맞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강조드립니다. 차트를 보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위치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 라운드 피겨 플러스 역사적 신고가, 이 위치를 돌파할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 때도 얼마에서 하세가 아니라 45,000원을 돌파할 때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뭐 추천 필요 없어, 난 혼자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차트가 좋아서 검색 순위에 있어서 매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급, 차트, 재료까지 모든 걸 다 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꼭 단타 하실 때 요 세 가지를 빠르게 판단하시고 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시면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 위에 단타라고 남겨주세요.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에 따라서 단타 종목도 한 번씩 추천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단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단타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도 안 좋잖아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섹터들이 또 나오죠. 이런 것도 단타로 접근하면 좋아요. 대표적인 게 이 삐아가 있죠. 삐아는 사실 차트 흐름은 별로 안 좋죠. 근데 얘 화장품주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행, 카지노 요쪽이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 쪽도 있죠. 그 다음에 엔터 쪽도 있죠. 엔터 쪽에는 엔터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재료들이 이어지는 애들을 단타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요것도 사실 테마성이 짙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포트로 가져가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해보시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또 상황에 맞게끔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문자 남겨주시면 주도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는구나 라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테마 종목을 좀 언급하고 있잖아요. 테마 종목.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결국 테마성 종목이 강하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실제로 제가 또 대박 종목 한번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이 무상증자했어요. 단기 330% 왔거든요. 재료는 이제 무상증자인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게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급등은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종목이 많아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테마로 가죠. 테마로 가면요, 무상증자 재료 하나만으로 1000%도 갑니다. 이따 보여드릴 건데 1300% 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이 테마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델콘 RF 제약 말고 온코넥 테라피틱스도 무상증자하고요. 얘 300% 갔어요. D&D 파마텍도 무상증자하고 얘도 100% 넘게 갔죠. PNX 로보틱스 얘도 100% 넘게 갔습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까지 지금 5종목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말씀 보여드린 거고, 진짜로 테마로 가게 되면 이런 애들이 나오죠. HLB 바이오스텝 과거에 무중 테마로 정말 강하게 갔던 애거든요. 점당 상한가 1300% 갔어요. 지금 시장 흐름이 이렇게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무상증자 예상 종목이죠. 무상증자 감히 말씀드리는데 예상 수익률 500% 정도는 최소 나온다.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일단 요거는 테마가 강해져야지 정말 1000%도 가겠죠. 근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일단 500% 정도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종목을 추천드리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종목들은 유보율이 높죠.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높다? 자산이 많다. 혹은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높으면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왜? 돈을 잘 버니까.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자면요. SK 하이닉스. 얘의 유보율은 대략 2000%가 좀 안 되네요. 사실 대기업 치고는 작은 편이에요. 이번엔 현대차의 유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유보율이 대박이죠. 무려 7만 프로가 넘습니다. 보시면 되면요. 유보율 7만 5000%예요.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였죠? 7200%예요. 근데 얘는 현대차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이론적으로 500%만 돼도요,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종목은 유보율이 7만 5000%잖아요. 이러면 마음만 먹으면 30대 1도 가능하고요. 20대 1도 가능하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 갑니다. 근데 요것도 사실 어렵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유보율을 고려하자면 5대1은 충분히 가능하다. 5대1 지나가면 500% 가능하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텔콘 RF 제약이요. 얘가 실제로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몇 프로 갔죠? 330% 갔어요. 온코넥 테라피틱스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죠. 3대1하고 300% 갔습니다. 그러면 5대1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가능하다면 500%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과거의 종목 HLB 바이오스텝 얘는 좀 많이 했죠. 얘는 8대1 했습니다. 8대1하고 1300%.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테마가 강해진다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500%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거 인생 베팅 하셔야죠. 전 재산을 투자하십시오. 라고도 말씀 안 드리죠.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은 꼭 담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예상 수익률이 500%잖아요. 손익비가 충분히 맞아요. 5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요.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3천만 원이에요. 이러면 베팅해볼 만하죠. 이거 수익 내셔서 다시 삼성전자 재투자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종목에 1년 동안만 묻어두시죠 라고도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얘 보세요. 한번 발동 걸리면요. 점상 상한가 6일 동안 6번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나죠. 근데 가능해요. 진짜로.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이 소액 매수해 보셔서 대박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종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요. 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 010-2809-2562로 요거는 그냥 삼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23일이에요. 자, 일요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진입은 어렵지만 늦은 시간이라도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돌아오는 우리 24일 신규장에서는 진입해볼 수 있게 안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내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모두 다 안내드리겠습니다.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공시 나오면요. 점상으로 가요. 점상으로 가면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진입하자. 그래서 우리 요런 거 한번 먹어봐야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진입해보셔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시가 당장 막말로 월요일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규장에 진입해볼 수 있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또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스팸이 가거나 그런 일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자,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고요.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는 무상증자 예상 수익률 500%짜리 종목 받으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단타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괜찮은 종목, 아까 뭐라 그랬죠? 자, 첫 번째 요소가 차트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좋아야죠. 세 번째는 재료가 있어야죠. 이 세 가지에 부합한다라면 제가 바로 안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 단타라고 남겨주시고 나는 500%짜리만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면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삼성전자 결국에는 차트만 보고 진입할 종목이 아니에요. 결국엔 주식의 본질은 뭐죠? 돈을 버냐 못 버냐가 가장 중요하죠. 일단 지금은 미국의 증시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엔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죠. 디램의 재고 기간이 3.3주에서 2.7주로 또 떨어졌다고 해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자면 원래는 통상 반도체 업계에서는 재고 수준을요 6주에서 8주 정도 요 정도로 지금 물량 재고를 쌓아놓고 지금 일을 하는데 이거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왜 그렇죠?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 레거시 반도체 디램의 수요는 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분기 매출 좋겠죠. 여전히 4분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분기 모멘텀으로 이 12월 11일 목요일 파생 상품 만기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다라면 4분기 매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요것도 내용이 또 나왔어요. 삼성전자 4분기 디램 평균 판가가 10% 후반을 넘는다. 자, 앞전 분기보다 판매 가격이 무려 거의 20%에 육박하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매출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많은 분들이 디램이 오르는데 체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것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게 실제로 삼성전자 DDR5 16기가 가격이거든요.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램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DDR 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가격이 25년 6월 달에는요 7만 원이 안 했어요. 지금 20만 원이 넘죠.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급격하게 올라간 구간이요. 이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왜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9월 달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거고요. 급등을 앞두기 전에 가격이 7만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두 달 사이에 3배가 올랐어요. 체감이 좀 되시죠? 그래서 삼성전자 4분기 매출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의 어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요게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 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중간에 얼마든지 돌발 변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제가 요거를 예측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변수들도 결국에는 해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단기 악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줬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